그 대부분이 때가 있으면 때를 지워야지 를 단순하게 들어가서 그 왜 그러냐면 때가 어느 표면에 생겼냐에 따라서 방법과 세제가 다 달라져. 그게 팩트라고 하셔요. 그냥 무조건 때가 있으니까 나 이거 쓸래 이렇게 가면 이 표면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하자가 발생.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알칼리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또 유성이냐 수성이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표면에 생겼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달라지고 표면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빨라지냐 늦어지냐 모든 게 결정돼요. 근데 저는 이제 청소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이 쓰였던 게 이게 다 화학 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다 보니까 찌진때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닦아내는데 얼마나 독한 약품을 쓸까라는 게 이 업을 할 때 이걸 내가 직접 할 때 좀 겁이 좀 나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은 이제 친환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친환경 자체가 pH 농도가 낮다 보니까 인체에 좀 덜 해롭다. 그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세제가 좀 독하다. 뭐 이런 인식들 하는데 그거는 pH 농도를 낮추고 높이고의 차이점이 그냥. 그걸로 뭐 위험할 수도 너무 높이면 위험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때를 지울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하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또 좀 이렇게 도포해놓고 기다릴 것인지 그런 걸 다 컨택하셔요. 그래야 청소 진행하기가 이제는 여기는 못 써야 되고 여기는 못 써야 되고 이게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그 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녹제거 좀 주세요. 근데 어디에 쓸 건데요? 어디에 녹이 쓸었는데요? 여기부터 출발해요. 근데 청소업체에서 다 그런 데가 없어요. 녹이 있으면 무조건 녹. 근데 녹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집 건물 그런 게 녹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녹제거제 쓰게 되면 거기는 타일과 손상이 온다. 네. 그럴 땐 방법이 바뀝니다. 일단 어디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 스텐이 아니니까 또 스텐에 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27도 넘어가면 녹이 슬어요. 스텐도. 표현은 스텐이지만. 근데 다 스텐 녹이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요. 근데 그걸 녹제거를 썼다? 녹이 더 나요. 이게 거기 녹제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럼 사장님 지금 이 업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제가 22년, 와, 23년 됐죠. 완전 베테랑이시겠네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30년 되신 분이 네. 청소를 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0년 전에는 이 세제가 없었어요. 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네, 몰랐다는 그게 거예요. 오히려 몰라요, 그분들은. 그냥 오로지 락스, 퐁퐁 그런 시대였으니까. 오히려 지금 신세대들이 더 많이 알아요, 세제를. 그럼 사장님은 그 20년 넘는 동안 하시면서 이게 어디까지 청소를 해보신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종합청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청소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도 있을 거고 뭐 공장도 있을 거고 또 회사도 있고 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보시는 건 이제 집 요 정도 보시는 건데 이거 말고 엄청나죠.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교양 전문 PD다 보니까 제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예능은 하질 않았고 한쪽 분야만 다큐멘터리나 어떤 교양 정보 프로만 해왔거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영역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게 내 전문성.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이 뭐냐. 이 논리를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밖에 못해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나 유리를 나 전문가 유리밖에 못해 이 사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표면이 무엇인가에 그 원리만 알아버리면 온갖 게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많이 아시는 타일도 포세린이냐, 폴리싱이냐, 데코 타일이냐, 아스타일이냐 종류 많잖아요. 이걸 다 알아야 되고. 그 재료가 재질이 표면이 너무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경험에 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화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재질을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온갖 재질에 다 약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네? 이 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 중성, 알칼리의 모든 게 다 세제예요. 네. 더 이상의 세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왜 세제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러냐? 예.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이름 때문에 세제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또 종류가 또 달라져요. 왜 산 하나 가지고 세제가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그 이유는 거기에 맞는 부순물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베테랑들은 내가 만약에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세제가 그 세제가 없는 거 내가 그럼 다른 세제 갖다 이걸 해요. 이제 그런 원리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면 모든 청소는 다 돼요. 그러면은 산, 중성, 알칼리라 하는 게 산성, 중성, 알칼리성 성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표면의 분류에 따라 요 산성, 알칼리성, 그 중성 이 세 가지의 배율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죠. 때라는 거는 우리가 청소 쪽에서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얘보다 더 강한 놈이 들어가서 와이를 시켜버리는 거. 왜 센 놈이 들어오면 약한 놈에는 그렇게 되잖아. 이런 원리와 얘하고 정반대가 가서 중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청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벽에 때가 생겼으면 얘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알칼리 땐지 산성 땐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알칼리인데 더 센 알칼리가 들어가. 홍기는 지워질 것이고, 알칼리인데 산이 들어가 중화가 될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표면이 예를 들어 타이르다. 우리가 많이 아는 독이 타이르다. 얘가 보면 그 대부분 만드는 게 뭐 유약으로 만들어요. 유약. 유약이 산에 약하다고. 그 산을 못 써.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산이 들어가면 이 표면이 손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알칼리를 제거한다.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일단은 사실 그런 전문 그 지식까지를 얻는 데는 사장님처럼 20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혼자 이제 한 거 혼자. 네. 그러면 어쨌든 사실 그렇게 노하우가 있다 보니 초보자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이 되게 쉽게 딱 그 시작할 때 딱 알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설명이 뭐냐면 네. 특히 이제 집을 예를 들면 대부분 청소는 비슷하지만 바닥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냥 데코타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강화 마른지 원목 마른지 막 이런 걸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이 바닥에 본드 작업해서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껴서 띄워놓은 건지만 보면 돼요. 청소라는 게 기본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항상 내가 올라간 만큼 위에서 치고 위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의자 빼고 밑에를 치는 거니까 네네네. 모든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제 수납장 같은 거부터 이제 위에서 꼭대기부터 내려오죠. 해서 내려오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찍찍 걸리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저기다 폈다 하면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위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다 해놓고 조금 더 디테일할 때 약간씩 이제 몸을 숙이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봐주는 것 뿐이죠. 큰 걸 무조건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를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외부택이라든가 뭐 이런 유리땅 청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냥 하지 말라 그래. 언제 그거 갖고 왔냐고. 왜냐면 요만한 걸 우리는 이만한 거 없으니까 유리 청소할 때. 그러니까 2번이면 끝나는데 그거를 3번, 4번, 6번을 갈라 하니까 시간적인 것도 소모량이 많고 일도 많고. 근데 우리 아줌마들은 안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은 딱 2번 가면 저 유리창이 끝나요. 근데 이렇게들 작업을 해요.
청소를 어쨌든 공실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하다가 이제 손상된 부분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벽지라던가 어디가 부서지고 싱크대 안에 뭐가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를 다 해놓고 그걸 또 이렇게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어지럽혀지고 이런 텐데 그럼 미리 먼저 그걸부터 보수해놓고 청소를 해야 그렇죠. 되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인테리어 청소라는 게 그래요. 인테리어 한 다음에 청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구나. 먼저 일단은 비었을 때 점검을 하고 어디가 고장났으면 그것부터 보수를 해놓고 마지막에 청소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맨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테리어 했을 때 꽃은 청소다. 청소가 안 들어가면 인테리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먼지 있지 뭐 있지. 네. 처음에 인테리어 아무리 잘해놔도 네네. 거기서 커팅을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청소가 들어가서 먼지 제거하고 실리콘 잘못 쓰면 그거 제거하고 페인트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제거하고 다 이게 마무리 해주니까 인테리어 딱 끝나고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청소를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청소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뭐 간단한 것들 보수, 뭐 벽지라던가 뭐 타일이라던가 뭐 수전이라던가 어디 싱크대 뭐 파손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왜냐면 이제 어디는 이제 바닥이 깨졌는데 네. 보수해서 코팅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화장실 갔는데 밸브가 고장났는데 네. 그것도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소비자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설비를 부르면 비싸니까 그쵸. 한 번 부르면 최하 15만 원인데 네. 제가 전에 간 데는 딱 내가 계산 딱 뽑으니까 6천 원 나오더라고 원가가. 네. 18만 원 받아봤어요. 소비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게요. 별것도 아닌데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토탈 견적을 받을 때 어쨌든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못 하는데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하나하나 배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한 은 거의 한 7가지 정도만 준비를 하면 장비와 세제는 세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비용 부분인데 일단 그 세제들을 6가지 화장실 세제, 바닥 세제, 싱크대 세제, 뭐 찌짐대 제거하는 연마제, 유리 세정 코팅제, 그다음 요 정도 세제는 5가지네요. 요거 그 기본 세제를 구비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글쎄 한 20만 원 들어갈까요?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 해봐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안 들어가네요,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 이게 청소가 네. 1,000만 원짜리 해도 세제비 5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다 몸 비용, 인건비네요. 그러면 이제 진공청소기하고 붓. 근데 그거는 이제 청소기가 한 25만 원 하니까 좀 할 거고 붓은 뭐 하나에 뭐 돈 1,000원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얼마 안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그 옷장 등 수납장 이건 유리 세정제 하려면 된다고 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한번 두 번째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그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네. 그러면은 어쨌든 한 50만 원 안에서 세팅이 되는 것 다 같아요. 되죠.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청소를 처음에 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많이 창업하시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꾸 어려운 부분이 나오게 나중에 벽이 걸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 사장님 진짜 강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달력이 완전 짱이에요. 네. 이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언젠가 제가 또 뭔가 시간이 나면 사장님하고 뭔가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온갖 현장이 다 새로운 현장을 뭔가 갈 거고. 그렇죠. 방법이 다 달라지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쳐요. 사실은 맨날 집만 하니까. 똑같은 거만 하니까. 근데 우리 팀들처럼 용역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맨날 새로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면 네. 세제로 지울 것인지 연마를 할 것인지. 또 연마는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닥재가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갈아버리면. 그 정도 손상은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치약도 연마제인데 치아 네. 손상 안 되잖아요. 시즌 때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더 좋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려 만약에 세제 쓰기 어려운 표면을 갖고 있는데 네. 세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연마라는 게 왠지 뭔가 가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뱅 이렇게 돌리는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건에 붙여서 하시면 다 지워져요. 아, 이름이 연마제라는 아니요. 거예요? 원래 그냥 다목적 세제인데 네. 연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연마 많이 아시는 매직 블록이 왜 매직 블록이겠어요? 거기에 연마 세제가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연마제 때문에 걔가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장님, 연마라는 게 저는 막 그 어디 그 드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뱅뱅 도는 걸 연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제 자체가 그 벗겨내는 예를 들어 거예요? 쉽게 많이 보시는 게 콤파운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콤파운드인데 세제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 이 세제를 대기도 어렵고 뭘 써야 고민이 돼. 그럼 네. 걔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럼 걔는 어떤 원리로 벗겨내는 거예요?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 떨어뜨리는 세제 거예요? 자체 고기는 이렇게 그냥 분말을 갖다가 굳은 그러니까 치약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가. 네네. 이렇게 묻혀서 그냥 쓰는 거라서. 네. 이거는 이제 호주의 다목적 세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PB가 다목적 세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호주의 다목적 세제예요. 근데 제가 들여와서 청소용품 하시는 분, 이게 청소하시는 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특히 이제 제가 나가 보면 이제 막 후드 같은 데 청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막을 형성을 안 하고 그냥 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점점점 생겨요. 이게 뭐냐면 가성소다 붙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또 세제가 또 들어 또 일이 커지잖아. 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거 가지고 연마를 시키죠. 그대로.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다른 이제 연마제 세제도 하나 준비해야 되는 4가지네요. 일단. 그쵸? 그리고 이제 표면이 유리인 거울이라던가 유리 같은 것들도 보면 호텔 들어가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거 세제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리 세정제밖에 안 써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예.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드리는 랜드글라스라든가 뭐 요 정도 갖고 쓰시는 거고. 그것도 단일 하나로 거울도 할 수 있고 유리도 하고 다 하죠. 그 샤워장의 그 유리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팅까지 다 해놓죠. 유리를 코팅제도 따로 있는 거. 따로 있죠. 그러면 유리 세정제 플러스 코팅제. 원래는 이제 한 번만 작업을 해놓으면 그냥 코팅제로 다 모든 게 다 끝나요. 그게 왜냐면 세정 코팅제니까. 세정을 하면서 코팅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 갖고 다 돼요. 하나로 세정 플러스 코팅. 근데 이제 코팅 역할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 때를 다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써버리면 때까지 코팅이 되겠죠. 네. 이제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맞다, 싱크대. 싱크대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요새는 인덕션이 다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세탁기도 다 있더라고요. 세탁기 건조기 기능 같이 되는 거 다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또 지저분한 부분은 또 다른 세제로 한 개로 다 되나요? 그때는 이제 그냥 다목적 세제 정도 쓰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이제 PB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예.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고 랜드원이라든가 뭐 오렌지라든가 이제 이런 향이 좀 좋은 거, 또 향이 아예 없는 거. 예. 그게 PB보다 더 잘 닦이죠. 이게 싱크대 세제랑 동일한 건가요? 네. 이거는 어쨌든 거기에 그럼 포함되니까 지금 3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때를 벗겨내는 세제. 이 정도면 5개 정도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되죠.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먼지 빨아당기는 거는 청소기가 있으시죠. 진공 청소기. 그거하고 이제 붓 갖다가 좀 같이, 왜냐면 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붓으로 하면서 먼지를 흡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진공 청소기 플러스 붓. 그리고 진공 청소기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셨던 게 예. 저게 안에 어떤 식으로 가나요? 안에 쓰레기들이 먼지들이 쌓이면 필터도 있고요.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자주 이렇게
저걸 또 안에 먼지를- 신제품 자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갈 일은 없고 필터만 봉지 필터를 쓰시게 되면 네. 쌓이니까 이제 네. 그 정도 갈아주시는 거고 네. 나머지는 뭐 그거 이외에는 그 봉지 필터가 없으면 먼지가 많이 끼겠죠 이제. 네네. 그럼 흡입력이 떨어지니까 아. 그렇게 이거는 공업용 청소기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일반 동구리 청소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 너무 세가지고 거기 거 막 표면에 거 다 빨아당겨 버리는 거. 그 정도는 안 돼요. 막 다른 게 막 딸려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어떡해. 될 수는 없고. 아 그건 그냥 아니고. 때 정도는 이제 먼지나 이런 거는 다 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막 신발장 밑에 이제 신발 벗는데 그쪽이라던가 온갖 군데 다 빨아당겨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할 때 항상 물걸레, 마른 걸레를 하는 방법이 해야 되고 왜냐면 물걸레하고 물기 제거해야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세제를 정 쓴다 그러면 그냥 다목적 세제라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유리 세정제 같은 걸 잘 써요 거기다가. 옷장 안에도 옷장이나 수납장 여기에 또 유리 세정대로 또 한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세제라는 게 딱 거기다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큰 적은 없어요. 단지 쓰고 나서 제거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도 거기다가 뭐 거기 수납장 청소하는데 산을 댈 수는 없잖아요. 네. 산 대면 이 비닐이 녹을 수도 있고 표면 손상이 가요. 네.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알칼리장 제품 들어. 그럴 때 그게 그러니까 표면이 뭐했더라 아까도 세제가 바뀐다 그랬죠. 이제 그거라든가 뭐 근데 뭐 다른 데 같으면은 뭐 스티커 제거제라든가 이런 거 쓰겠는데 여기는 제가 봐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 와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막 지금 또 이제 조금 슬슬 무릎도 아프고 이러는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가 이렇게 안 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청소기도 우리가 저기 이제 앞 부분을 지금 없애고 다니니까 저렇게 헤드 부분이 앞에 있잖아요 저기. 네. 근데 저기 다 이게 있어요 봉이. 거기다 꽂아서 해도 되고 서서 또 밀 때도 우리가 짧은 것 같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피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닦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물을 전체적으로 다 뿌려야 되겠네요. 싱크대도 그렇고 어디든 세제를 뿌리기 전에 물을 전체적으로 근데 다. 문제는 또 물 뿌리 마르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작업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먼저 물을 뿌려놓고 몇 초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딱 시작을 했을 때 가장 그 필수적으로 최소 요 정도는 갖춰야 된다 하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야죠. 네. 그래서 화장실에 쓰는 세제.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바닥이라든가 그냥 룸에 쓰는 세제. 예, 그리고 여기 싱크대에 쓰는 세제. 예. 요 정도만 분류하셔도 돼요. 아, 요 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러면은 그 이 세제가 각각 또 그 화장실에 쓰는 것도 또 종류별로 또 다르게 있나요? 필요 없어요. 아, 그냥 각각 한 개씩 정도만? 아, 그러면 이걸 희석해서 쓰는 방식이든 아니면 다 시작해 쓰는 겁니다. 다 희석 모든 청소는 다 희석. 모든 세제는 희석해서 뭐 비율로 대로. 적게는 뭐 3대1, 5대1 아니면 20대1, 30대1 다 달라요. 예. 그럼 비커에다가 물과 그거 희석을 한다라는 거는 물과 그 용액을 희석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모든 게. 네. 아, 여기 이제 우리가 분무기통이 다 있죠. 네. 그때 쓰는 분무기통이 다 있어요. 물과 세제를 저거 통 줘봐요. 일정 비율로. 빨간 종이요? 아니 그 분무기. 그리고 어쨌든 세제가 있으면 얘를 문지르는 도구도 또 다 다르죠. 다른 거죠. 수세미 종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 수세미도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네. 쓰실 수 있는 건 네. 이제 요런 게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통에. 그만큼만 따라가지고 네, 요거에 물하고. 맞춰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 타고 싶다 그러면 시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런 통도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청소할 때 요런 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쓴다. 네. 그러면 약하게 타서 이 통을 아예 주는 거예요. 세제를 이렇게 쓰세요. 뭐 아시는 분 같으면 세제 주면 되겠지만 네.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타서 각자 그러면 청소해 주셔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요거나 이제 바닥에 쓰는 세제 또 화장실에 쓰는 세제 다르니까 이렇게 네. 나눠주셔야 돼 이게. 아, 그렇게 하고 그냥 뿌려서 이 물걸레를 닦아내고 이제 마른 걸레에 쳐주세요. 이제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쓰는 세제는 여기 이제 옥시칼이라든가 이런 산성분 세제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게 청소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남자 소변기 같은데 누렇게 끼는데 네. 그게 이제 요석이죠 요석. 네. 요석은 산성분이 안 들어가면 제거 안 돼요 걔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도로 화장실 세제가 따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다가 락스 넣어놔요. 락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 진짜요? 그 락스는 별로 저도 권하고 싶진 않아요. 락스에는 이제 표백 기능은 좋아요. 네네. 소독을 하고 표백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어디를 갔더니 락스를 이렇게 부어놓으니까 깨끗해졌대.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표백시킨 거지 그게 왜 깨끗해진 거냐고 그게. 아, 락스로 때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다 락스밖에. 그러니까 저도 기본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거기다가 네. 퐁퐁. 퐁퐁. 우리나라 분들은 거품 나면 청소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근데 중요한 건 화장실에 이렇게 퐁퐁을 쓰시게 되면 여름에 비 올 때 비린내 나요. 물 비린내 나요. 우리가 싱크대 갈 때도 그 비린내 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그걸 잘 안 써요. 그러면 빨래 세제랑 그냥 세탁 세제랑 청소 세제랑은 완전 달라요? 좀 조금 다르죠. 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샤워를 해도 샴푸를 하고 이제 이런 거 뭐 알칼리성 들어갔다가 이게 산성이 먼저 들어가겠죠. 산성 들어갔다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이 샴푸라는 게. 네. 근데 그렇게 쓰는데 이게 표면에 다 쓰니까 거기에 뭐냐면 뭐 계면활성처럼 이게 붙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 얘를 제거할 수 있는 건 또 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산을 쓸 때 이런 세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표면에 손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맹물을 먼저 뿌려요. 물을 먼저 쫙 뿌려놓으면 물막이 형성이 돼요. 네네. 그럼 세제가 들어가도 표면에 바로 안 닿아요. 물이 먼저 닿지. 네. 그래서 표면 손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모르고 그냥 나 이거 주세요 갖다 쓰면 다 태워먹어. 왜 타이루가 왜 마르니까 허해졌죠? 까지는 거예요. 타져버려. 타가지고. 여기 있는 세제가 막 심해요. 이게 이 돌까지 타는 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해요. 물을 먼저 이렇게 커버링을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뿌린다. 모든 세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단순하신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 여기 분명히 물에 탔잖아요. 네. 근데 왜 또 물을 떠야 되냐? 아. 근데 물에 타도 세제라고 이게. 그렇구나. 원리가 이 세제고 그냥 물막이 형성돼서 이 세제가 무조건 닿았을 때 표면에 닿으면 안 돼요. 네. 표면에 닿기 전에 때가 먼저 닿을 거라고. 물막 형성된 때가 얘가 먼저 제거돼. 물이 먹으면 불겠죠. 그러니까 물이 안 먹어야 돼요. 네. 그런 방법만 연구하는 뿐이라. 근데 왜 인테리어 이 자재들이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알 거냐고 청소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포세린이냐 폴리싱이냐 이런 것만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포세린 타일도 종류 무척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타일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청소는 청소 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표면이 약하냐 강하냐 그렇게 보세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용품들 요걸 좀 나열해 주시면. 그게 이제 이 청소 방법 중에는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세제로 지울 것이냐 연마를 할 것이냐. 연마하는 것도 청소의 한 부분인데 그것도. 네. 그리고 제일 마무리는 해서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다 제거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쉬는 날이 없네. 그럼 물기 제거해서 마른 상태에서는 때가 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쉬는 날이 없네.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물론 세제로 더 들어오게 되면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카페트 세제라든가 이런 세제들은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왜냐면 증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차츰차츰 아셔야 돼요. 왜 이 세제는 이렇게 되는 건지. 근데 유리 우리가 쓰는 세제지 유리세인데 네. 여기에는 계면활성제 위주로만 돼 있다는 게 없어요. 네. 왜? 가성소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PB나 오븐 클리너나 이런 걸로 유리를 닦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가성소 때문에 허옇게 나중에 아무리 닦아도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할 때도 PB 쓰지 말라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의 99.9%는 그렇게 써요. 그러면 시집 안 하시고. 그럼 제가 여기서 저한테 뭘 쓰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제를 줘요. 요거로만 하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찾아오잖아요. 바닥이 진짜 깨끗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왜냐면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 나면 발자국이 난다든가 이렇게 문댔을 때 묻어나든가 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건 전혀 다른 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산성, 중성, 알칼리 계열하고 네. 수성과 유성의 계열은 달라요 이게. 네. 근데 수성, 유성을 예를 들어서 이 산을 지우겠다 안 되는 거 있잖아. 군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녹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차츰 많이 아셔야 돼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 팀장도 나가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 이제 어떤 일이냐면 여기에 이제 판으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졌어요. 네. 졌는데 이게 뭐냐면 칠한 거야, 칠. 근데 세면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어요. 이거 어떻게 지울 거예요? 근데 시멘트를 지우는 시멘트 제거제가 다 산성분이에요. 근데 여기다 산을 쓰면 칠까지 없어져. 자, 이런 게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네요. 그래서 산으로 해서 하면 빨리 제거가 됐지만 산으로 해서 표면에 손상이 가니까 시간이 1차, 2차, 3차 공정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천천히 해서 우리가 쓰는 세제로 해서 묻혀놓고 물 뿌리고 묻혀놓고 물 뿌리고 그래야 이 기존에 있던 칠이 그대로 남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긁혀버려요. 그런 게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죠.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직접 청소도 하세요? 현장도 뛰세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다 직원들이야 하는 거. 직원이 아니라 다 사장들이에요. 이렇게.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오면은 대표님 이거 어떻게 작업해요? 뭐 이런 건 이제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하고 세제는 뭘 쓰고 이제 이런 걸 다. 그리고 이제 뭐 오면 견적 이거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장님은 거의 컨설팅과 어쨌든 이 그 청소 용품을 제공하는 게 가장 메인이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청소를 해서 뭐 억대를 버나 용품을 해서 억대를 버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기 힘들고.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냥 그동안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본인들도 알고 왜냐면 돈벌이를 많이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면 현장을 뛰시던 걸 손을 놓은 게 언제부터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뭘 하냐면 관공서만. 강공서 직접 들어가시는구나. 관공서만. 학교, 시청, 구청.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들어가시는 거군요. 큰 청소, 그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대청소 이런 거에 하시는 그냥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1,500,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들어가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루에 청소하시는 분 30명씩 오면 정신이 없어. 어디를 어떻게 될지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팀장 데리고 가서 지시를 해놓고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진짜 완전 그 오야봉이시네요. 건설 쪽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 별명이 대장 됐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를 이렇게 저는 전문가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전국에 전문가들이 많겠죠. 유튜브에서 이게 많이 보기는 했는데 다들 이제 사례별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하나로 이렇게 쫙 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딱 흡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봐야 돼. 유튜브가 됐든 TV에 나오신 분들 몇 분 봤어요. 잘못 설명하는 거 다들. 이 청소의 제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 온도, 바람을 아셔야 돼. 물, 온도, 바람? 와. 그걸 모르면 청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져. 네.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이런 건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봤을 때 그쪽으로 누수가 생기거나 그쪽에 때가 끼거나 비가 그리 몰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럼 이제 물이 생기죠. 물이 또 침투하면서 생기는 게 백화 같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보는 철도길에 가면 이만큼 벌어져 있죠. 철길이. 네. 왜? 열받으면 늘어나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가서 얘는 왜 안 되지? 자, 겨울에 뜨거운 물로 타니까 얘가 우리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지만 얘가 늘어나는. 그럼 다시 오므라들죠. 자기 본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 같이 물과 때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거가 된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틈새 이제 늘어나고 줄은 사이에 들어갔던 그 때들을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미 숨었으니까. 청소는 이 표면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지 안에 있는 것보다 빼낼 수가 없잖아. 네. 물론 빼내는 거 다른 기술은 있지만은 그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 온도, 바람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아, 너무 진짜 막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굉장히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다. 사실 이제 네. 과학자들이 얘기해서 우리 세제는 뭐 pH가 뭐가더라고.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학 네.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네. 단지 청소에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해결할 것이냐. 네. 그리고 기존 거를 어떻게 유지해 놓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청소의 정의가 뭐냐. 근데 대부분 보면 깨끗하게 끝. 그게 아니고 청소는 기존에 있는 걸 유지, 관리, 보수해 주는 게 청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명언이 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쓰던 거를 갑자기 어떻게 새 걸 만드냐고. 새 걸 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야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청소에. 청소는 기존의 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다가 만약에 그런 거 같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를 써서 때를 제거했는데 이 표면이 손상이 갔다? 그럼 청소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청소 시작하려면 5가지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거 있다고 이 하셨잖아요. 정도. 네. 세제는 이 정도면 되시면. 그 요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떤 용도인지. 요거는 후드. 네. 후드에 있는 기름때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네. 시석도 5대1 시석하셔야 돼요. 5대1로. 네. 요거 하나고 5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뭐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네. 쓰기도 하는데 쓴다고 해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손에 묻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네. 친환경. 여기 있는 건 다 친환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먹는 것까지는 안 되겠죠. 그냥 아마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드셔보셨어요? 우린 티크린 정도 먹어봤는데 죽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위세척해야 됩니다. 이게 바꿔. 아.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흡기로 뭐 이렇게 숨 쉬는데 좀 이 냄새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 정도는 그 정도면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화장실에 쓰는 건데, 네. 화장실에 있는 뭐 요석 같은 거, 또 비누기 같은 거, 샤워할 때 생긴 거, 그걸 중점적으로 이거 하는 거. 요거는 거의 뭐 시속률이 한 50대1, 100대1 이렇게 가니까, 50대 1, 네. 100대 1요? 여기는 100대1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100개를 만드는데, 네. 이건 세제 회사 애들 얘기고, 거의 뭐 100대1이다 50대1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희석하는 용기는 스프레이기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통을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아, 분류를 해놔서 네, 네. 이렇게 숫자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아. 그러면 50대 1이라 그러면은 10ml를 넣으면은 500ml가 되는 거. 그렇죠. 물 여기인데 보통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 고기 하나. 요거 뚜껑을 열면 네. 얘가 쏙 하면 올라옵니다. 여기 우리가 눈으로 눈대중이 안 되니까 네. 요걸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오. 그래서 뚜껑 열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오, 신기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세워지는 거. 예.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바닥 그런 게 일상적으로 다 표면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잘 안 써 있는데 오염 방지 코팅제가 들어가 있어요. 오염 방지 코팅. 네, 이거로 세정을 하게 되면 바닥이 오염 방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럼 바닥도 종류별로 아무 바닥이나 이건 이제 거의 아무 바닥에나 다 써요. 이 베리프롬 같은 경우는 뭐 마루 바닥이든 대리석 바닥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게 모든 바닥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전기 관리하는 것처럼 쓰는 게 이 세제.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다목적 세제. 우리나라 이제 PB죠, PB. 네. 그냥 찌든 때 쓰는 거 닦고. 그게 쓸 때 쓰는 게 이거. 그러면은 뭐 싱크대나 뭐 어디 옷장이라든 그렇죠. 바닥이든 찌든 때 같은 거 네. 아무데나 그냥. 네, 다목적 세제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아, 네.
요 정도 쓰시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네. 또 다음 소비자가 오는데 네. 쾌쾌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 향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오. 냄새를 잡아주고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야. 요건 이제 맨 마지막에 입실하기 전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죠. 네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100대1. 100대1 전부 다. 근데 타다 보면 100대1이 계산이 안 서요. 요거만 요것만 좀 비율이 다른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왜냐면 센 걸수록 네. 비율은 좀 낮아요. 아. 왜냐면 표면이 세니까 비누기 같은 게 세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낮을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100대1로 써있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100대1을 쓰게 되면 잘 안 되겠죠. 그건 회사 얘기고. 실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뭐 100대1이 아니라 10대1 정도?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야 빨리 이제 하는 거니까. 대부분 요 용액들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라벨 하나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뭐 써서 붙여놓으면. 네. 그래서 요거를 분류를 해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네. 또 요건 여기 몇 가지 제가 5개를 챙겨놨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묻혀가지고 스프레이기 여기에 넣고 뿌리고 닦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닦는 거는 수건. 네,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뿌려서 같이. 쓰는 걸레는 이제 이런 걸레 쓰시면 돼요. 그냥. 요거 그냥 흑사다 걸레. 아, 이런 걸 뿌리고 요거로 마감을 쳐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회용인 거죠? 이제 닦고 또 세탁해서 또 쓰는 또 거죠? 쓰는 네네. 단지 이제 세제를 쓰는 거니까 요건 극세사서 면이다 보니까 손상은 가겠죠. 손상이 가면 나중에 또 해지면 바꿔야 되는 거고 실밥이 빠지면 바꿔야 되는 거고. 아, 네네네. 그렇게 따로 해놓은 거고. 네. 이거는 유리창 전용 걸레야. 오, 이거는. 근데 이게 청소용품에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네. 얘가 원래는 스펀지예요. 오. 스펀지를 코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스펀지,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얘는 물에 담궈서 짜서 쓰셔야 돼요. 아, 샤워 타월, 요즘 스펀지 타월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네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런 거는 올이 빠질 수 있지만 이거는 빠질 리가 없죠.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네, 통째로. 네. 유리 세정, 유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 같은 데 하실 때 있어요. 바닥. 네. 왜냐면 바닥에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물에 희석을 해갖고 바닥에 이렇게 도포를 해놓죠, 이게. 네. 이거 가지고 물을 묻혀서 바닥에 이렇게 문대 놓으면 네. 그 다음에 이 스키즈를 당기는 거예요. 아, 바닥도 그렇게. 네, 요걸 당겨 놓고 물을 제거하고 다시 새 걸레로 이게 그래서 리필을 좀 이렇게 드리네 따로. 오. 요걸로 이제 마감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네. 이 걸레로 다시 한번 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마지막 마무리는 또. 네. 일반적으로 물 청소할 때는 이제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세미는 이제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하다 보면 다 쓰시게 되는 거니까. 네네. 이건 쓰시고, 요거는 이제 유리 있을 때 네. 물기 제거하는 거.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 네. 따로 드린 거는 이제 요거를 드리는데 네. 여기가 스펀지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얘만 있으면 세제가 안 먹죠. 네. 스펀지가 있으면 같이 세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닦다 보면 이 스펀지를 누르면 세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양면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창틀할 때, 창틀이나 먼지 있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유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네. 그러면 요거 한 2개 정도, 요거 칼날 껴서 이렇게 요 처음에 잘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껴서 요걸로 유리를 긁어주고 걸레를 마감 쳐주시면 돼요. 아, 유리에 상처 기스가 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걸로? 유리가 기스가 나면 유리가 문제죠. 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새 칼이 아닌 거예요? 새 칼이. 오, 새 칼인데 유리를 긁어요? 그래서 유리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유리, 강화 유리. 일반 유리는 칼을 대면 안 되죠. 네. 근데 강화 유리는 칼을 댄다고 긁히지가 않아요. 네,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야, 그렇구나. 네. 근데 세제를 우리가 유리에 대는 것보다도 칼이 더 깨끗하게 나와요. 이 칼 작업이 유리에 한 70~80%는 다 작업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하신 거 옴니 후레쉬 같은데 해서 그 손이 유실하기 전에 압축해서 분사를 한번 해주고 걸레를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이건 아, 압축. 마지막 향 뿌리는 거 같은 그런 정도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틈새 같은데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걸레를 가지고 껴서 네. 이렇게 틈새를 딱 이런 네, 용도로 네. 쓰시는. 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데가 있어요. 네. 침대에 뭐 속이나 밑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틈새 집어넣어서 이렇게. 요거는 이물질 꼈을 때 끌어내는 거. 네네네. 요 정도 두께가 돼야 돼요. 네네. 그래야 청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바닥 같은 거 하실 때는 요걸 붙이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 걸레를 빼고 이걸 붙이고 한번 비벼주는 거예요. 아, 이거에 붙일 수도 있구나. 네,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붙여서 한번 비벼주고 네. 그 다음에 끌어놓고 마감을 쳐주면 그게 깨끗해요. 아, 특히 이제 화장실 갔을 때 네. 청소할 때도 여기다 껴서 벽을 본다는 거예요. 네. 요런 용도로 다 쓰시면 나머지는 이거는 코팅제니까 네. 이건 유리 코팅할 때 네. 이렇게 유리 코팅을 닦고 나서 마지막에? 그죠 시약이 먼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마른 걸레로 뿌려놓고 마감을 쳐주면 네. 물이 흘러내리죠. 네. 유리 코팅제가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문에 차 유리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똑같은 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왁스. 물왁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물왁스, 수지왁스, 우레탄 왁스 세 가지밖에 존재를 안 해요. 네. 이 세 가지면 모든 청소가 다 끝나. 꼭 유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해도 되는 다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아, 얘는 AI가 아니에요. 이것도 희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원액. 원액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집 안에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테이블. 네. 그럼 이걸 코팅해 놓는 거예요. 그럼 때가 먼지가 날아가 앉지는 않죠. 오. 그때는 이런 용도로 쓰는. 그렇구나. 그럼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광이 반짝반짝? 근데 물론 야광은 아니에요. 네. 빛이 들어와야 광납니다. 야광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네. 청소하는데 지장은 없다니. 아, 그럼 이게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거네요, 네. 선생님? 네. 여기에 이제 진공 청소기만 이제 있으면 그거만 되는 있으면 거잖아요. 네. 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런 것도 하나 드리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친환경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 1리터가 되면 판매가 가능해요. 오. 일반인한테도. 네. 이게 1리터에 못 나오는 건 마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요 1리터 용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일반 소비자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거는 화장실 전용 세제 그냥. 그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요거는 하나 있으신 게 좋아요. 네, 네. 아무래도 친환경이 좀 덜 닦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예요. 요 정도만 있으시면 다 그러면 돼요. 진공 청소기 빼놓고 요거만 있으시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때 청소기 한번 보여주신 거 있었잖아요. 저쪽으로. 아, 저거 요거예요. 크지 않아요, 이게? 작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이 발산이 안 돼서 오래 못 써요. 근데 이런 거는 뭐 10집, 20집을 해도 얘가 버티는데 얘 그 인터넷 보면 여기 오신 분들 많아요. 뭐 7만 원 주고 샀다. 2달 쓰면 다 고장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거는 모다만 바꾸면 되니까 네. 고장이 날 일이 없죠. 모터를 바꾼다는 거는 언제 요거 고장나면. 고장 근데 나면? 고장날 확률이 많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몇 년을 쓰셔도 멀쩡해요. 게다가 뭔 차이가 있냐면 이 힘의 차이는 그 안에 있는 코일의 차이예요. 네. 코일이 많을수록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되게 빨라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망을 빼세요. 아. 요 망을 빼면 여기 안에 다 들어요. 아, 이걸 비워버리면 네, 되나요? 그걸 비우면 돼요. 이 망도 청소해줘야 돼요. 요거는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세탁을 해서 말려두시는 거예요. 세탁 그냥 물세. 물 세탁. 아, 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하네. 이 정도. 요것만 있으시면 청소하는데 네. 또 왜냐면 또 특히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쓰는 이제 강한 세제들이 있어요. OP 100, 200, 300, 500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싫어요. 너무 센 것들은. 네. 이제 용역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렇게 이제 친환경유를 써줘야 아 이거 믿을만하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친환경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혹시나 네. 하면서 요거 정도는 하나 더 있으신 것도 좋아. 그건 뭐예요? 요것도 다목적 세제인데 호주 네. 겁니다 이것도. 네. 근데 안 지워지면 무조건 이걸로 쓰세요. 그냥 어느 그 바닥이든 바닥이 됐든 세면제가 됐든 안 지워진다 그러면 이걸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쓸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물걸레에 묻혀가지고 그냥 닦아버려요. 아, 그렇구나. 대신에 수세미 되면 안 됩니다. 딱딱한 건 거죠? 아니요, 이게 이제 뭐 이 물이 닿으면
이제 녹아요. 아, 근데 수세미 대시면 안 돼요. 왜요? 얘가 성분이 뭐냐면 세제면서도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수세미 되면 깎여버리겠죠. 오. 그래서 수건으로만. 반드시 수건으로만. 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후드 청소할 때도 뭔가가 좀 굳어서 안 나가. 그럼 얘서. 네네. 얘는 다목적 쌤이에요. 호주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네. 호주에서 청소팀들은 얘는 필수품이에요. 애장품. 네. 와, 사장님 글로벌 청소 전문가시네요. 완전 세계 청소 전문가. 이게 후드 청소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청소가 안 되는 청소는 없어요. 아, 네. 세니까. 오. 그래서 원래 스테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제 흐른 자국이 타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진짜 세제와 그거를 문지르는 이 재료 요런 수세미, 수건 이런 것도 궁합이 딱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원래 청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가야 정상적인 거지 한 번에 확 지우려고 그러면은 표면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용액을 뿌려놓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바로 그냥 뿌리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매직 블록 같은 데가 뿌려서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오. 근데 세제니까 네. 제가 그때 말씀대로 물걸레를 표면에 한번 해놓고 매직 블록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닦으시면 돼요. 아, 항상 그냥 물걸레를 물을 먼저 막을 형성하는 거죠. 해놓고 그다음 세제를 뿌린. 우리가 이제 이런 걸레 있잖아요. 네. 이거 여기다 위에 맹물을 묻혀서 좀 짠 상태에서 물을 막을 형성해 드려요. 그래 놓고 세제가 들어가요. 아, 그래야만 이 표면이 손상이 안 돼요. 이 표면. 네. 아, 잠깐만요. 여기에 물을 묻혀서 물로 먼저 닦아? 네. 아, 스프레이로 뿌려도 되지만 수건으로 물 적신 수건으로 먼저 닦아. 해주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를 아무나 갖다 줘도 세제니까. 세제가 이 마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건조한 상태에 세제가 딱 들어가 버리면 반응을 해버려요, 얘가. 물 세제 말. 그러니까 물 스프레이, 물만 넣는 물론 스프레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상관없죠. 그런데 이걸로는 물걸레를 한번 닦아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냥 물만 쪽지 뿌려 놓는 게 아니라. 물도 이렇게 비벼주면 막도 네. 형성이 되고. 네. 그래서 후드 청소할 때도 얘로 물걸레를 하든 뭐 해서 먼저 물 묻혀놓고 그 다음에 저 세제를 뿌려가지고 같이 비비고 물걸레 마른 걸레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특히 이제 마르기 전에 그 세제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결례 자체가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이 있어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말라버리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공정씩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다 뿌려놓고 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오면은 네. 다시 물걸레 또 내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일단은 이제 9월 1일 저희